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사혁신에 있어서 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인사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인사는 고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있는 바로 인간의 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일 중심의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바로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온갖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정실에 의한 또 정에 의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와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할 때 그런 갈등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는 고난이 아니고 고뇌다. 그런 고뇌라는 인식을 갖고 인사를 출발하면은 객관적인 인사를 한다는 전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인사는 그런 이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인사를 잘못하는 예 중에 그 앞서 말한 관행과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사의 예 중에서 여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청탁에 의한 인사 왜곡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감독기관과 또는 힘 있는 기관에는 감독을 받는 입장,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이런 등등의 역학관계, 불균형의 힘의 관계에서 결과적으로는 인사청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탁 중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인사가 뭔가요? 신규 채용에 있어서의 인사청탁입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많이 옛날보다는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공기업의 사장을 할 때 코트라에 대한 직원들의 응시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감독기관 등등에서 오는 인사청탁이 많습니다. 그래 안 들어주면은 결과적으로 그 청탁을 한 사람과 기관장은 소원한 관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트라에 있으면서 시험 제도가 코트라는 바로 필기 시험에 의해서 1차로 거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서 면접, 직원들이 하는 면접, 이름을 가리고 면접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임원들이 오픈해서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또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접을 50% 그리고 시험 성적이 50%로 해서 최종적 결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걸르는 것은 시험에 의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이제 볼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험 없이 면접만 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 시험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사청탁을 배제하는 결정적인 장치였습니다. 인사청탁하는 사람 치고 시험 봐서 중위권 50%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안 된다고 청탁을 안 받습니다. 그래 놓으면 바로 싫어할 것이고 1차적으로 걸르는 장치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대부분이
90% 이상은 그걸로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면접 직원들이 이름을 가리고 브라인드 테스트하는 면접에서 25%가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집니다. 임원들이 오픈해서 걸르는 그 장치는 최종 확인 작업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청탁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도에 의해서 인사청탁을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CEO가 설득과 타협에 의해서 그걸 배제하는 방법, 배제해놓고 바로 그 부탁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이런 것에 의해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사청탁이 만약에 신규 채용에 의해서 면접만에 의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인사청탁 안 들어주면 힘들게 할 것이고, 힘들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을 따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제도와 바로 관리 능력에 의해서 커버할 수가 있다. 승진 배치에서 승진 또는 배치할 때 인사청탁, 이것도 좀 많습니다. 제가 코트라 사장에 가서 임원들 인사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인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뜻은 정말로 앞으로 코트라 속에서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사전에 평가를 받고, 그 범위의 지식을 토대에 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모든 업무평가, 근무평정평가 등등의 점수를 종합해서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고른 게 아니라 직원들이 생각하는 임원, 그리고 중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위에 의한 인사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서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주면은 제 자리가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했던 객관적인 사람을 바로 임원 3명을 골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1년을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뒤에 소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인사청탁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선언을 했고 인사청탁은 안 한다, 안 받겠다, 인사청탁한 사람은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 정보하면 공개하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CEO가 선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자리를 걸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만둘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인사청탁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1년 뒤에 인사를 할 때 한 건도 외부로부터의 인사청탁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힘 있는 사람 또는 국회의원이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디 갔는데 정말 그 사람이 우리 해외에 갔을 때 잘 도와주고 똑똑하더라.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오 사장한테 좀 얘기를 해주겠다 했더니 절대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했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공정한 투명한 인사를 신뢰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트라 사장을 마칠 때 어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했던 것이, 코트라 4년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인사청탁이 없는 코트라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사청탁이 많았던 기관이었는데 제가 인사청탁 없는 기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나의 보람이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인사청탁, 바로 인사청탁에 의해서 인사를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도적인 결함이 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목적상 필요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리를 걸 정도의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인사청탁을 배제한다면 절대로 인사청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사청탁의 인사 왜곡이 인사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인사 왜곡의 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죠.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입니다. 우리 청문회 잘 됩니까? 그 장관이 그 부처의 장관으로 가서 그 부처의 경영에 관한, 부처 경영에 관한 기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부처의 업무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의 방향에 대한, 경영 방침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고, 그 사람이 그 부처를 가면은 그 부처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부처를 통해서 받는 국민들의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문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청문회는 뭔가요? 한번 나가면은 엄청나게 흠집을 내고 중간에 도중하차하거나 국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흠집이 있다는 걸 국민한테 공표하고 나서 바로 장관으로 취임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상처투성이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모범적인 경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잘못된 인사검증이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국회 청문회고,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는 국회에서는 뭔가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장관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 부터 봅니다. 그렇게 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요? 국회의원들을 선택해서 장관으로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장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각 책임제가 아닌 한 국회와 행정부는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청문회를 감안해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정부에서 장관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결국은 쉽게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그 업무에 능력이 있고 특색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흠집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흠집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흠집이 없고 흠집이 없다는 얘기는 특색이 없는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국회의원들 간에 청문회를 통과하기 쉬운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내각 책임제가 아닌 한 국회의원들이 바로 행정부에 와서 다 겸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바로 사람의 검증은 물론 흠집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흠집에 불구하고 그 부처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부처의 기본적 정책을 다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을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가장 바람직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국민의 만족을, 고객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한번 가게 되면은 온갖 상처투성이 인간이 되고,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청문회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싶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나중에 그 1, 2년을 위해서 그런 모욕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인가요? 정부 입장에서 그 부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뽑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손해고, 그 정부, 그 부처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나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국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